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1971년 미국 로체스터 대학의 한 병원에서 있었던 기묘한 실험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심리학자들은 병원 대기실에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소음과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진은 대기실의 스피커를 통해 아주 불쾌하고 시끄러운 공사 소음과 기계음을 무작위로 들려주었습니다. 환자들은 당연히 짜증을 냈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연구진은 환자들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아주 작은 차이를 두었습니다. A그룹에게는 아무런 장치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소음이 멈추기만을 기다리며 고통을 참아야 했습니다. 반면 B그룹에게는 작은 단추가 달린 상자를 하나씩 나눠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소음이 너무 견디기 힘들어서 도저히 못 참겠다면 이 단추를 누르세요. 그러면 소음이 즉시 멈출 겁니다. 실험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B그룹 사람들의 스트레스 수치는 A그룹에 비해 현저히 낮았고 심지어 소음으로 인한 고통도 훨씬 덜 느꼈다고 답했습니다. 여기서 가장 놀라운 반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B그룹 사람들 대부분은 실험이 끝날 때까지 단 한 번도 그 단추를 누르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내 손에 내가 원하면 언제든 이 고통을 멈출 수 있다는 통제권이 쥐어져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뇌는 그 소음을 스트레스가 아닌 단순한 배경음으로 인식해버린 것입니다. 반면 아무런 버튼도 없이 무방비 상태로 소음을 견뎌야 했던 A그룹 사람들의 뇌는 그 상황을 생명을 위협하는 재난으로 인식했습니다. 자, 이제 이 실험실의 풍경을 우리의 일상으로 가져와 보겠습니다. 매주 일요일 저녁만 되면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히는 증상, 소위 월요병이라 불리는 이 현상. 그리고 늘 피곤하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만 막상 주말에 아무것도 안 하고 쉬어도 전혀 개운하지 않은 만성 피로,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불면증. 여러분은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일이 너무 많아서, 세상이 너무 팍팍해서 혹은 내 능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더리치랩은 뇌과학과 진화심리학 그리고 세계 최고의 부자 제프 베조스의 입을 빌려 여러분의 통념을 완전히 박살 내드리려 합니다. 당신이 지금 가난하고 스트레스 받는 진짜 이유는 일을 많이 해서가 아닙니다. 역설적이게도 당신이 너무 게으르기 때문이며 당신의 손에 쥐어진 통제권이라는 버튼을 까맣게 잊고 살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왜 휴식이 사실은 뇌를 파괴하는 가장 강력한 독이었는지, 그리고 진짜 부자들은 어떻게 뇌를 속여서 지치지 않는 무한한 실행력을 만들어내는지 그 뇌과학적 비밀을 낱낱이 알게 되실 겁니다. 준비되셨습니까? 그럼 뇌를 개조하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론. 첫째, 당신의 뇌는 끝내지 못한 숙제를 맹독성 폐기물처럼 여깁니다. 아마존의 창업자이자 세계적인 거부 제프 베조스는 인터뷰에서 스트레스에 대해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스트레스는 당신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느냐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스트레스는 당신이 통제할 수 있는 무언가를 조치하지 않고 방치할 때 생깁니다. 이 말의 의미를 뇌과학적으로 깊이 파고들어 봅시다. 우리 뇌에는 아주 독특한 기억 메커니즘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자이가르닉 효과 GEIGARNIK 이펙트입니다. 1920년대 러시아의 심리학자 블루마 자이가르닉은 식당 웨이터들을 관찰하다가 기묘한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웨이터들은 손님들의 복잡한 주문 내용을 서빙이 끝날 때까지는 기가 막히게 기억했습니다. 하지만 서빙이 완료되고 계산이 끝나는 순간 그 주문 내용을 거짓말처럼 싹 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우리 뇌는 완결된 일은 저장 장치에서 삭제해버리지만 완결되지 않은 일은 마치 켜져 있는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계속해서 RAM 메모리에 올려두고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삶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여러분의 뇌 속 상황은 어떻습니까? 이번 달 카드값 어떻게 막지? 이직 준비해야 하는데 자소서 언제 쓰지? 다이어트 해야 하는데 헬스장 등록은 언제 하지? 저번에 그 친구한테 실수한 것 같은데 사과해야 하나? 수십, 수백 개의 해결되지 않은 과제들이 여러분의 뇌 속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침대에 누워 유튜브를 보며
킬킬거리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의 뇌, 특히 전두엽과 전대상피질은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성능 좋은 컴퓨터에 무거운 프로그램 100개를 띄워놓고 작업 표시줄로 내려놓은 것과 똑같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작업도 안 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CPU 점유율은 100%를 찍고 있고 팬은 미친 듯이 돌아가며 열을 내뿜고 있습니다. 배터리는 광속으로 닳아 없어집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이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는데도 피곤해 죽겠는 진짜 이유입니다. 게으름을 피우며 할 일을 미루는 행위는 뇌과학적으로 볼 때 뇌를 혹사하는 가장 가혹한 고문입니다. 해결되지 않은 과제가 뇌에 남아있으면 뇌는 이것을 잠재적인 위협으로 간주합니다. 야, 이거 아직 처리 안 됐어. 나중에 문제 생길 수 있어. 라고 계속 경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이 과정에서 우리 뇌는 포도당을 엄청나게 소모하고 신경 독소인 베타 아밀로이드 같은 노폐물이 쌓이게 됩니다. 결국 게으른 사람의 뇌는 만성적인 과부하 상태에 걸려 있습니다. 판단력은 흐려지고 감정 조절은 안 되며 짜증만 늘어갑니다. 반면 제프 베조스나 빌 게이츠 같은 슈퍼리치들은 어떨까요? 그들은 이 뇌의 과부하를 본능적으로 혐오합니다. 그들은 문제가 발생하면 그것을 뇌 속의 미해결 과제로 절대 묵혀두지 않습니다. 그들의 업무 처리 방식은 흔히 OHIO라고 불립니다. Only handle it once, 즉 어떤 일을 마주하면 딱 한 번만 손을 대서 끝장을 본다는 뜻입니다. 이메일을 열었다면 바로 답장을 보내거나 삭제하거나 담당자에게 전달해서 내 손을 떠나게 만듭니다. 고민이 생기면 바로 회의를 소집해서 결론을 내리거나 아니면 이건 지금 고민해도 답이 없다라고 판단하고 의식적으로 기억에서 지워버립니다. 어떤 식으로든 종결 클로스 버튼을 눌러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뇌의 메모리를 깨끗하게 비워내기 때문에 그들은 살인적인 스케줄을 소화하면서도 뇌가 지치지 않는 것입니다. 둘째, 현대인의 스트레스는 진화의 오류가 만든 얼어붙기 프리즈 반응입니다. 조금 더 깊은 진화 심리학의 영역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뇌는 수만 년 전 아프리카 초원을 뛰어다니던 조상들의 뇌와 구조적으로 거의 똑같습니다. 원시 시대의 스트레스는 아주 단순하고 명확했습니다. 풀숲에서 호랑이가 튀어나오거나 적 부족이 창을 들고 덤비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생존과 직결된 즉각적이고 물리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이때 우리 뇌의 편도체 헤미그달러는 비상벨을 울리고 몸은 두 가지 반응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맞서 싸우거나 파이트, 아니면 젖먹던 힘을 다해 도망치거나 플라이트. 싸우든 도망치든 몸을 격렬하게 움직여서 에너지를 발산하고 나면 상황은 종료됩니다. 호랑이에게 잡혀먹혀 죽거나 아니면 도망쳐서 살아남거나. 살아남았다면 스트레스 호르몬은 다시 정상 수치로 돌아옵니다. 즉, 원시시대의 스트레스는 단기전이었습니다. 하지만 21세기 자본주의 사회의 위협은 전혀 다릅니다. 당장 내일 굶어 죽지는 않지만 매달 돌아오는 대출이자, 불투명한 노후, 직장 상사와의 미묘한 신경전, 남들과 비교되는 상대적 박탈감. 이런 위협들은 실체가 없고 눈에 보이지 않으며 무엇보다 끝이 없습니다. 이런 모호하고 장기적인 위협 앞에서 우리의 원시적인 뇌는 오류를 일으킵니다. 도망칠 곳도 없고 주먹으로 때려 눕힐 대상도 없으니까요. 이때 뇌가 선택하는 최악의 반응이 바로 얼어붙기 프리즈입니다. 마치 쥐가 고양이를 만났을 때 꼼짝도 못하고 굳어버리는 것처럼 현대인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방 구석에 처박혀버립니다. 문제를 해결하려 드는 게 아니라 문제를 외면하고 회피하는 쪽을 택합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넷플릭스를 켜고 술을 마시고 게임에 몰두합니다. 이것은 휴식이 아니라 공포에 질린 뇌가 선택한 마비 상태입니다.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은 유명한 개 실험을 통해 이를 학습된 무기력런드 헬플러스너스이라고 정의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전기 충격을 반복적으로 받은 개는 나중에 문을 열어주어 충분히 도망칠 수 있는 상황이 되어도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저 바닥에 엎드려 낑낑거리며 고통을 감내할 뿐입니다. 내가 뭘 해도 이 고통은 끝나지 않아라는 무기력이 뇌에 깊이 각인되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의 뇌가 바로 이 상태입니다.
열심히 살아봤자 집 한 채 못 사. 이번 생은 망했어라며 스스로 무기력을 학습하고 통제권을 포기해버립니다. 하지만 스트레스를 받을 때 몸을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 몸에 쌓인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은 갈 곳을 잃습니다. 원래는 근육을 움직여 소모해야 할 에너지들인데 쓰이지 못하니 혈관을 타고 돌며 내장을 공격하고 염증을 만들고 뇌세포를 파괴합니다. 이것이 바로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 되는 이유입니다. 몸을 안 써서 병이 나는 겁니다. 진짜 부자들은 이 진화의 오류를 이성으로 극복하는 사람들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 로켓이 3번 연속 폭발하고 파산 직전까지 갔을 때 그는 술을 마시며 신세한탄을 했을까요? 아닙니다. 그는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 밤을 새워 엔지니어들과 토론하고 부품 하나하나를 다시 설계했습니다. 그는 불안할수록 두려울수록 더욱 미친 듯이 몸을 움직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그가 워커홀릭이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겁니다. 불안을 잠재우는 유일한 방법은 행동을 통해 뇌에게 내가 상황을 통제하고 있다는 신호를 주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셋째, 당신은 의욕이라는 파랑새를 쫓는 착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가장 흔하면서도 가장 치명적인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동기부여가 되어야 행동할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이 책상 앞에 앉아 영감이 떠오르기를 기다립니다. 기분이 좀 나아지기를, 의욕이 불타오르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뇌과학적으로 단언컨대 그런 날은 영원히 오지 않습니다. 우리 뇌의 구조를 뜯어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뇌에는 측좌핵 누클리어스 ACC-UMBENS이라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곳은 즐거움, 쾌락 그리고 동기를 담당하는 도파민 공장입니다. 그런데 이 측좌핵은 아주 고약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게으른 기관이라서 가만히 있을 때는 절대 스스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측좌핵을 깨우는 유일한 스위치는 바로 행동입니다. 우리 몸이 실제로 움직여서 어떤 작업에 돌입하고 아주 작은 성취라도 맛보았을 때 비로소 측좌핵은 주인님이 뭔가 시작했네. 도와줘야겠다라고 인지하고 도파민을 뿜어내기 시작합니다. 이것을 독일의 정신과 전문의 에밀 크레펠리는 작동 흥분, 이로너크 익사이트먼트 시리이라고 불렀습니다. 순서가 완전히 바뀐 겁니다. 의욕이 있어서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행동을 하니까 의욕이 생기는 겁니다. 의욕은 행동의 원인이 아니라 행동의 결과입니다. 가난한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기분을 상전으로 모십니다. 오늘은 비가 와서 우울해, 상사한테 깨져서 기분이 더러워, 그냥 만사가 귀찮아. 이렇게 기분을 핑계로 행동을 멈춥니다. 기분이 태도가 되는 삶을 사는 것이죠. 하지만 부자들은 기분과 행동을 철저하게 분리합니다. 그들은 뇌의 저항이 가장 심한 구간, 즉 시작하는 첫 5분을 넘기는 훈련이 되어 있습니다. 운동이 춥도록 가기 싫은 날 부자들은 운동해야 하는데 라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고민하는 순간 뇌는 핑곗거리를 찾아냅니다. 그들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운동복으로 갈아입습니다. 그리고 일단 현관문을 나섭니다. 글이 안 써지는 날 작가들은 영감을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냥 키보드에 손을 올리고 진짜 글쓰기 싫다. 배고프다. 같은 잡소리라도 타이핑을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그렇게 딱 5분만 억지로 몸을 움직이면 우리 뇌의 측좌핵이 서서히 예열되면서 거짓말처럼 몰입하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청소하다 보니 필 받아서 대청소했다는 경험이 바로 이 원리입니다. 제프 베조스가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업무를 보지 않고 뒹굴거리며 신문을 보고 커피를 마시는 게으른 아침을 보내는 것도 사실은 고도의 뇌과학적 전략입니다. 자고 일어난 직후 멍한 뇌에게 이래 라고 채찍질을 하면 뇌는 거부 반응을 일으킵니다. 대신 낮은 강도의 활동으로 서서히 측좌핵을 예열시키고 통제감을 확보한 뒤에 가장 중요한 의사결정 업무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의지력을 믿는 게 아니라 뇌의 시동을 거는 루틴을 믿는 겁니다. 결론 및 행동 제안. 긴 이야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지금 만성 피로에 시달리고
스트레스로 불면증을 겪고 있으며 삶이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 불안하다면 그것을 외부 환경 탓으로 돌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힘든 진짜 이유는 당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회피하고 방치함으로써 당신의 뇌를 코르티솔 독가스실에 가둬두었기 때문입니다. 스트레스는 힘드니까 쉬어라라는 뇌의 신호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금 상황이 통제되지 않고 있으니 제발 좀 움직여서 통제권을 되찾아라 라는 뇌의 절규이자 비상사이렌입니다. 이 사이렌 소리를 무시하고 가짜 휴식, 가짜 도파민으로 도망칠수록 당신의 뇌는 무기력에 학습되고 점점 더 바보가 되어갑니다. 그렇다면 당장 오늘부터 무엇을 해야 할까요? 거창한 목표는 필요 없습니다. 아니, 오히려 독이 됩니다. 지금 당신의 머릿속을 짓누르고 있는 가장 무거운 걱정거리 하나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그 걱정거리를 해결하기 위해 지금 당장 5분 안에 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하고 하찮은 행동 하나를 찾으십시오. 밀린 업무가 걱정이라면 그냥 파일 하나를 여십시오. 방이 더러운 게 스트레스라면 그냥 쓰레기 하나만 주워서 휴지통에 버리십시오. 돈이 없는 게 걱정이라면 가계부를 펴거나 경제 뉴스 기사 하나를 읽으십시오. 그 작은 행동을 하는 순간 앞서 실험에서 B그룹이 쥐고 있던 통제권 버튼을 당신이 누른 것입니다. 그 순간 뇌는 비상사이렌을 끄고 안도감을 느낄 것입니다. 부자는 문제를 해결해서 잊어버리고 빈자는 문제를 끌어안고 끙끙 앓습니다. 기분이 좋아지길 기다리지 마십시오. 의욕이 생기길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의 뇌는 주인이 움직이기 전까진 절대 먼저 움직이지 않습니다. 생각을 멈추고 지금 당장 움직이십시오. 뇌를 속여서라도 행동하십시오. 그것이 부의 추월 차선에 올라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더리치랩이었습니다.